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초님, 박평님, 짜증나 팀장 찾다가 민음사 TV 구독하고 너무 빠져들었어요. 박평님 너무 매력적이에요. 호호, 소녀가 팀장으로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네요. 네, 스스로 소녀는 누구고 팀장은 누군가요? 소녀도 저고. 왜 스스로 돌아보게 됐지? 소녀에서 팀장이 되셨나? 야초님께서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네. 저렇게 이상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 반성했다 이런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짜증내면서? 제가 이상하게 살고 있나요? 아, 왜 그러세요? 나도 짜증나 팀장으로 음. 불리는 건 아닐까 뭐 혹시 그런 의미일지도. 네. 요즘 박평 힘들어요. 박평 힘들죠. 네. 네. 하필 이 시점에 팀장을 맡아가지고. 그러게요. 네. 꼭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복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고는 다른 사람이 쳤는데 음흠. 이제 수습은? 수습을 하는. 수습반장. 박평이 왜 힘든지는 뭐 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네. 모르는 네. 분은 뭐 모르셔도 되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네.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음. 이거 뭐 YG 의견입니다. 네. 은로님 댓글 주셨네요. 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편 들으시고 방송을 듣고 책을 빌려 읽은 후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듣는 항체, 중화항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이후에 올지도 모를 더욱 심각한 신종 바이러스의 백신일지도 모른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기억 면역이 남았다. 네, 뭉클했습니다. 이 일을 잘 견디고 넘어가면 다음엔 더 잘 대응할 수 있겠지요.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 원래 댓글은 이메일에 올지도 모를이라고 적혀 있는데 YG가 지금 멈칫하면서 이게 뭐지라고 잠시 한 박자 쉰 다음에 이제 맥락을 고려해서 이후에라고 지금 고쳐 읽었는데요. 네,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라고 고쳐 읽는 거를 쭉 보면서 이건 뭐지라고 보다가 알아냈습니다. 요 미래에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게 아닐까. 미래에 그 사실은 저 그 을로님한테 고백할 거 있는데 제가 SRB에 청탁을 받아가지고 백신에 대한 글을 서울 리뷰 오브 북스 네. 네. 백신에 대한 글을 하나 써서 넘겼는데 그 당연히 이 신희철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를 언급을 했죠. 그런데 언급된 책에 대해서 그 인상적인 문장을 하나 인용을 해가지고 달라고 편집부에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인상적이었지? 그래서 설마 은로님 댓글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요 문장을 기억나요. 제출했다 이런 겁니까? 아,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인상적인 거예요. 책에서 보고 인상적인 게 아니라 댓글에서 보고 너무나 인상적이어가지고 다시 찾아봤더니 그 가장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SRB에 넣었습니다. 네, 은노님 감사합니다. 야 이제 뭐 댓글도 표절하고 이러지. 이게 표절입니까? 아니 억울합니다. 이런 것도 표절입니까? 아니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고백하고 훌륭하십니다. 은노님께 양해도 구하고 고백하지 그랬습니다. 않고 진짜 표절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요건 뭐 표절은 아니죠 사실. 네. 야호땡 아니라 표절이 아니라. 표절이 아니죠. 이거 진짜 이게 무슨 표절이에요. 이거 사람 잡겠네 진짜. 야호땡땡땡땡님 신 교수님 목소리가 쾌활하셔서 듣는 내내 아주 편안했습니다. 연구만이 아니라 방송을 하셔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책도 주문했는데 지금 읽는 벽돌 책 끝나면 곧바로 읽어보려고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진소라님께서도 인수공통 전염병의 열쇠, 스릴러 소설 저리 가기 재밌네요. YG님 감사해요.
JYP님 항상 애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댓글 보고 좀 화났습니다. 아니 재미있는 책은 제가 추천했는데 왜 JYP 항상 애정합니까? 자, YG는 고마운 존재, JYP는 애정하는 존재. 네. 네, 저도 좋네요. 네. 애정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네요. 집에서 받으면 되죠. 뭐 에듀우우우님 지난주 목요일에 백신 접종을 하고 괄호 아동발달센터에서 일하는데 생각지 않게 문자 안내가 와서 고민하며 코파라 방송 열심히 봤어요. 네, 코파라는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네,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만드는 전문가 말씀도 도움됐지만 JYP 놀림 없이 마음껏 지성미 발휘하시던 YG님이 백신 빨리 맞고 싶다고 하는 거 보고 이상한 경쟁 심리 발동해서 결정. 이틀 정도는 누워서 계속 책걸상 예전 방송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두통이 좀 있는 가운데 크크 웃을 수 있었네요. 셋째 날,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 셋째 날 정신 차리고 밀린 살림하면서 이어 들었는데 2020년 여름 휴가 특집 그 중에서도 특히 4편 정말 다시 들어도 너무 재밌었어요. 비타민 같은 방송입니다. 책걸상 감사합니다. 이게 뭐였지? 작년 여름 휴가 특집의 4편이 특히 재밌다는데 요 녹음 끝나고 우리도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에듀님뿐만 아니라 JYP도 경쟁 YG가 백신 맞았다니까는 그렇게 배가 아팠는지 이 게으른 사람이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병원 근처 가서 병원을 가서 노쇼 줄 서가지고 아 정말요? 맞지 않았어요. 부스 백신을 맞았대요. 아재 백신 맞았습니다. 저도 빨리 맞고 싶어요. 받고 싶죠? 네, 빨리 맞고 싶어요. 근처에 백신 접종 기관 음.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요. 거기 웨이팅 리스트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안 받아주는데 차라리 한 3시 반쯤 가서 그냥 기다려. 오후 아예 3시 반, 4시쯤에 가서 3시 반, 기다려. 4시 반, 3시 반은 좀 이르고요. 한 4시 반 정도에 가서 있으면 아니야 4시에 끝나는 데도 있어. 아, 그래요? 스케줄이 4시까지만 잡혀 있는 병원도 있더라고. 그러면 거의 있어요. 음. 한 뭐 두세 명이라도 있습니다. 적게는. 그래서 옆에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 병원은 빨리 백신을 다 소진하고 폐기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실래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노쇼 백신을 접종해 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노쇼 백신 있으면 맞으려고요. 무작정 기다리려고 왔어요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가서 기다리세요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이 혹시 노쇼 백신이 이제 몇 개 딱 남으면 전화를 돌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막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전 이미 와 있어요. 저 전화 안 돌리셔도 이미 전 왔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 그래 너 일로 와 이러고는 이건 참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는데 흉내를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듀님도 그렇고 JYP 같은 사람이 너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노쇼 백신 맞았다는 사람 되게 많고 덕분에 생일날 제가 기프티콘 되게 많이 받았어요. 고맙다고? 고맙다기보다는 너 때문에 뭔가 경쟁 심리가 생겨서 백신을 맞았다. 그러고 보니 YG 생일날 나 기프티콘 하나 안 보냈다. 그러니까 JYP는 기프티콘 하나 안 보냈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기프티콘 보내는 게 뭐 어려운 일인지. 그러게. 생일 축하도 하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생일 축하하지 않았을 수 했어. 있어요. 말로는. 생일 축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나는 의사다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는 의사다 출연하는 써니 이혜성 기자가 오늘 YG 생일이다. YG 축하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여기 나도. 아니 그때 이제 그거를 올리면서 이게 기프티콘 우리 사이에 기프티콘 하나 이렇게 띡 보내는 건 너무 무성의하다. 근데 뭔가 이렇게 궁리를 해가지고 선물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 자체를 까먹었네. 우리 사이에 무슨 선물이야. 그래서 정말 건널 수 없는 사이가 되죠. 그 사이 고민하다. 아니 이미 별로 친하지 않아요. 사실 많이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친해. 뭐 이제 또 좋은 거 하나 주면 다시 친하다고 할 거야. 네, 수지 땡땡땡땡님. JYP 관련 댓글이네요. 기분 나쁘네요. 오늘 뭐 먹지 생각하다 박재영 작가님의 뭐 먹지를 펼쳤습니다.
네, 183쪽. 이걸 아직도 펼치는 분이 있어. 네, 기름방울이 튄 자리가 나중에 검버섯으로 남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튀김만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인용문이 있다고 합니다. 감동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튀김은 요즘에 박지영 작가님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튀김만 하겠습니까? 뭐 음. 찜도 하고 볶음도 하고 주로 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뭘 하겠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뭘 하겠다. 나이가 들면 뭘 하겠다. 그런 얘기를 아내가 안 읽으면 되죠. 아내가 읽을 수 없는 곳에 남기는 건 괜찮습니다. 뭐 먹지를 중고 서점에서 한 부 사가지고 제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누구한테? 은샘에게. 그분도 저 우리 집에 책은 있어요. 책은 있어요. 자세히 안 봤을 거예요. 펼쳐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그래요님 13일에 북스타그램 데이를 맞이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13일에 표지를 올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서요. 뾰족. 아니 이거 현재 읽는 책에 표지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책을 올리는 겁니까? 2번. 인스타에 태그를 좀 통일해 주세요. 1355K데이, 13 대문자로 55K데이, 대소문자 구분을 해야 됩니까? 딱 좀 정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4월, 5월 모두 올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올리라 해서 올렸다고 하는 멘트와 함께요. 네, 그 에드님 댓글도 다시 제가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댓글이에요. 그래요님 댓글에 맞아요. 태그 알려주세요. 이번엔 인스타에 올렸는데 북커버 챌린지라고 입력하려니까 이미 게시물이 어마어마하길래 JYP가 최초는 아닌가 보다 씁쓸해하며 책 표지 올리기 책걸상 이렇게 올렸거든요. 또 매월 13일이라고 쓰려니 헌혈의 날뜨길래 또 씁쓸. 여튼 JYP가 창시했다는 걸 남길 수 있는 태그 알려주세요. 그래요님이 제시하신 135K 데이 좋아요. 저건 없을 것 같아요. SNS 거의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책 표지 남기는 건 재밌네요. 근데 대포선님께서는 이게 원래 JYP 제안이거든요. 저는 북데이 13으로 하고 있어요. 대포선님이 저의 뜻에 부합합니다. 근데 북데이 13은 약간 좀 평범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북데이 13으로도 해시태그 내가 검색해봤는데 그렇게 게시물 없고요. 네, 이 13 55K 데이는 이게 숫자하고 영문하고 이 자판을 이렇게 바꾸고 뭐 한글이랑 이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하기도 1355K DAY 이거 좀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북데이 13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해시태그로 지난 4월달, 5월달에 작업하신 분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알거든요. 수정 가능합니까? 수정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올린 것도. 네, 다 북데이 13으로 수정을 하라고 합니다. 네, 창시자께서. 아유, 창시자. 그리고 지금 이 그래요님께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요님이 독지가 카페 회원이시기도 하신데 요즘에 심란한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심란한 와중에 더 심란해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무슨 일로 심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심란할 때는 이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가령 뭐 레고를 맞춘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더 심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레고라니. 머리를 비우는데 제일 도움되는 거 책걸상 듣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데이 13으로 하여튼 통일합니다. 네, 책걸상 들으시고 북데이 13이나 올리랍니다. 이 매정한 사람. 그리고 이거 현재 읽는 걸 올리는 거냐 추천 이건 아무거나 올리면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고 있는 책, 읽으니까 좋았던 책, 읽고 싶은 책, 사고 싶은 책, 누가 이 책 선물 좀 해줘라 뭐 기타 등등 아무거나 올려도 되겠습니다. 여러 개 올려도 됩니다. 네, 그래요님 힘내시고요. 네, 아무거나 올리면 된답니다. 그리고 요새 책걸상 독지가 카페에서 아주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데 경만이님 그와 관련한 댓글 주셨습니다. 나무 위키에 YG와 JYP의 책걸상 문서를 만들었어요. 일단 만들기만 했어요. 차차 정리해 볼게요. 다른 분들도 도와주세요. 우리 책걸상 애청자다운 집단지성
JYP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JYP가 위키에 자기 이름이 나오면 좋겠다. 13일의 북데이 창시자로. 그래서 그거 해주겠다고. 근데 그냥 위키는 만들기가 어렵걸라. 나무 심사도 위키? 막 어렵고. 그래서 일단 나무 위키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세바공님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셨더라고요. 왜 나무 위키 자기가 하라고? 시간 내서 위키도 하겠다고. 아 위키도 하겠다고? 영어로. 아 영어로? 영어로 하시겠죠 위키에다가는. 네. 그럼 누가 봐? 아니 보겠죠 누군가는. 세바공님 한글로 해주세요. 한국말도 할 줄 알잖아요. 아니 이게 전 세계로 퍼져야 되잖아요. 아 북데이 13과 관련해서 북데이 13과 관련해서 아. 올리려면 그렇네. 아닌가? 한국어로 쓰신다는 이야기인가? 뭐 아무튼 다 괜찮습니다. 네. 네네. 뭐든지 뭐 괜찮아요. 네. 누군가 이렇게 작게라도 아니 저는 제 이름이 위키에 남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게 올라간다는 뜻은 이 운동이 이미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이건. 먼저 위키부터 먼저 만들고. 위키부터 만든 다음에 아니 그걸 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은 현상이 되게 이제 보편화돼서 그거를 이제 규정하는 개념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이 들어간 위키 페이지보다 이 북데이 13이라는 키워드로 매월 13일은 어쩌다가 이게 지금 책 표지 올리는 날이 되었나 요런 거와 관련된 위키 페이지가 생길 만큼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어쨌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책은 요즘 매우 핫한 네. 화제의 책이죠. 노마드랜드. 네, 노마드랜드. 그 보통 아카데미 수상식에 시상식이죠. 시상식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나요, 원래? 그래도 큰 상이잖아요. 작년부터 크게 가졌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생충 때문에. 기생충 그러네. 때문에 관심이 확 쏠렸고 올해는 윤여정 씨 때문에 네. 또 관심이 쏠려서 윤여정 씨가 어쨌든 간에 여우 조연상을 받으셨고 한국인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배우상을 수상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덩달아 가지고 이 올해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까지 이렇게 3관왕인가요? 3관왕이 된 작품이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실 저도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화제가 되어서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은 영화가 화제가 되고 영화를 보는데 왜 YG는 책을 보냐고. 저는 책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논픽션이기도 하고. 네, 논픽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마드랜드라는 책을 받고 좋아서 박평이랑 JYP에게도 이게 아카데미 때문에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 책도 좋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또 두 분도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노마드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책의 제목 그리고 영화의 제목을 한글로 노마드랜드라고 써야 하나 노매드랜드라고 써야 하나 혹은 뭐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제 궁금했는데요. 신기한 거는 책 제목은 노마드랜드라고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영화 제목은 노매드랜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그런데 저는 그 책 이름이든 영화 이름이든 노마드랜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제 노매드랜드가 맞는데 노매드가 맞아요. 노매드가 맞습니다. 발음은 노매드가 맞는데 네. 그 영어 표기법도 뭐 외래어 표기법대로 하면은 노매드가 맞을 텐데 한 90년대부터 그 유목민이라고 하는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인문사회학 서적에서 이 유목민을 이제 노마드라고 많이 언급을 했고 그렇게 표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책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그 노마드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게 좀 더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노매드랜드 하면 또 이거 매드라는 단어가 네. 또 미치다라는 네, 게 네.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영화 제목은 노매드랜드라고 또 원어에 가깝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같은 거고요. 노매드죠, 영어 발음은. 네네. 노마드 원래 이제 디지털 노마드 이제 맞아요. 유행했던 디지털 유목민, 말은, 뭐 네. 아니면은 뭐 탈주하는 뭐 사람들, 여기저기 뭐 많이 쓰이는데 네. 원래는 이제 유목민 정말 옛날에 그 유목민 집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뭐 말하자면 약간 몽골 유목민 뭐 이런 인문 쪽에서는 들레즈 예, 예. 개념으로서 노마드가 많이 이야기됐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노마드하고 그 또 이제 조금 그만큼은 아니지만 꽤 여기저기서 이렇게 폼나게 쓰이는 말 중에 이제 디아스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의미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노마드는 떠도는 것 자체의 어떤 방점이 찍히는 의미라면 디아스포라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 네. 그죠?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그러니까 거죠. 이제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상실이 따라가죠. 그리고 상실 그리고 약간 어쩔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못 사실 가는 돌아가고 싶은데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실감이 큰데 이제 뭐 들레즈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마드를 약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의 노마드는 약간 어딘가에 딱 구속되거나 아니면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약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주하지 않는 삶의 자체를. 양식. 네. 약간 뉴트럴한 네네. 의미인 거죠. 디아스포라는 되게 짠하고 막 슬프고 뭔가 잃어버린 사람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이 장소, 뭐 집단 이런 식으로 쓰이지만 노마드는 약간 근사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 굳이 따지면 디아스포라는 난민에 가깝고 네. 네, 노마드는 진짜 약간 좀 낭만적이고 뭔가 멋있고 그래서 그런. 주로 이제 이 서적 중에서는 서경식 선생님 책이 디아스포라를 좀 대표하는 책으로 많이 이야기가 맞아요. 됐죠. 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유목의 의미는 아닌. 네. 하여튼 노마드가 지금 긍정적인 뉘앙스도 일부 있다라는 거지 뭐 다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JYP 아니 YG가 이제 추천도 했고 뭐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명히 JYP가 나는 재미없었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재미가 없었다기보다 약간 지루했다. 그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약간 지루했다. 약간 지루했다와 재미가 없다는 뭐가 다른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요거를 지금 이 책이 한글판이 한 각주 420쪽 이렇게 됩니다. 각주 빼고도. 그러니까 400쪽이 넘는데 요거 한 230쪽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일단 이게 저 다큐멘터리이고 논픽션인데 논픽션도 보통 어느 정도는 약간 기승전결이라든지 뭐 구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처럼 주요 등장인물이 좀 있으면 이 사람의 좀 스토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뭐 좀 클라이맥스도 있고 이러는 거를 바라는데 이거 끝까지 다 읽어도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계속 밋밋하게 이제 계속 좀 동어 반복되는 비슷한 이야기가 쭉 반복되는 나열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재미가 없었다는 거지. 앞에 한 100쪽, 200쪽 읽을 때까지는 꽤 재밌었어요. 근데 계속 읽어나가는데 계속 같은 얘기라서 이거 100쪽, 200쪽이 계속 반복되는. 이게 같은 심지어 이거 약간 좀 험하게 말하면 200쪽까지 쓴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한 페이스트해서 한 번 더 쓰면은 400쪽이 되는. 험하게 말하시네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100쪽, 200쪽짜리 책이었으면은 절대로 영화로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앞부분의 100쪽이 뒷부분 100쪽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변주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백족에서는 다른 식으로 변주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이모저모를 풍성하게 보여줘요. 물론 제 말은 이 책을 그대로 200조까지 쓴 다음에 끝하고 출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렇게 변주되는 거를 좀 이렇게 압축 해가지고 그 그대로 다 모아서 한 230쪽 정도만 썼으면 딱 좋지. 그게 영화예요. 그게 그래서 영화라고? 저는 영화를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노마드랜드에 저는 감독이 의도한 대로 핵심만 뽑아가지고 딱 압축한 게 영화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이게 책보다 정말 못하구나. 내가 만약에 원작자였다라면 약간 화가 났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원작료도 많이 받았을 거고. 왜냐하면 책도 더 팔릴 거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묘사된 여러 사람들의 그 삶의 이모저모가 영화에서는 특정 부분만 부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책을 본 다음에 영화를 봤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정말 그 생략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혹은 놓친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도 봤어요? 저 영화도 봤어요. 저도 영화 봤어요. 네. 책도 보고? 네. 박평은 아니, 어땠어요? 아니 왜들 그렇게 시간이 많아? 아니, 설마 이거 방송하려고 영화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는 또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노마드랜드 책을 저는 너무나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소설은 빛의 현관, 그리고 논픽션은 노마드랜드. 이게 상반기의 책입니다. 상반기의 책. 왜냐면 너무 뭐 이렇게 그 좋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좋았다라기보다는 뭐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좋았다라기보다는 훌륭한 책. 너무 훌륭하고 인상 깊어가지고 하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안 나오면 올해의 책이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제가 막 그 와이프한테도 막 중간중간에 책 내용을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별로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책 내용을 막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짜증을 내요. 와이프가 책이랑 그냥 읽어라. 혼자 그냥 읽어라. 혼자 그냥 읽어라. 그래서 별로 그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심지어는 나중에는 와이프가 약간 체념하듯이 되게 인상적인가 보다. 그 책이. 그만하라는 거지. 그만하라는 거지. 혹시 책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와이프가 짜증을 냅니까? 그만하라 그러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얘기를 안 잠시 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랬나 하고. 근데 저도 그 영화가 뭐 이렇게 대단히 압도적이라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보자마자 막 저 아우라에 내가 막 빠져들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쓸쓸했고 그렇지만 그 연출 방식에는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대한 자연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작은 모습이랑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클로즈업을 쫙 해서 얼굴만 아주 가까이 비춰서 그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생이란 어떤 것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그 장면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 원작의 제목이 21세기 미국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사회적인 그 층위에 대해서는 영화는 집중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길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종의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구나. 좀 독특하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이지 또 긍정적이지. 저 삶이 아주 고통스럽지도 아주 절망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행복한 건 아니고 하지만 그 길 위에서의 삶에서 진짜 행복을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기회의 땅이라고 알려진 미국이라는 곳이 지금 저 노마드랜드라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지점을 좀 그 독특한 감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그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 이게 훨씬 더 이제 디테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었고 그 일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맥락이 굉장히 촘촘해서 약간 영화와 책 자체가 좀 거리가 먼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박평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영화를 먼저 책을 봤어요. 봤고 네네. YG는 책을 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의 내용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원작자의 의도대로 살려서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아카데미상 수상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볼 마음이 없었는데 음. 두 분이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영화 또 봐야 되나? 근데 영화랑 책이랑 주인공도 달라요. 네. 주인공도 주인공이 달라요? 주인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멀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요? 책에서 계속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영화에서는 아주 부분은 아니지만 그 네. 여우 주연상 받은 분이 그 맨날 나오는 이분이 아니에요? 린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그러면- 맥도날드가 린다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린다는 그냥 나와요. 본인이? 사실 인물이 나와요. 린다. 그러니까 책 속에 그러면 그 프랜시스 맥도먼드 그분은 누구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저는 그거는 만들어진 거 아닌가? 만들어진 영화에서 거예요. 각색된 네. 그 그러면- 화자는 그러면 이게 원작이 아닌데? 원작이죠. 모티브만 따온 그러니까 아니 그냥 모티브만 원작이. 따온 게 아니라 원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책에 등장한 흥미있는 진짜 캐릭터가 영화에서는 진짜로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배우들이 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근데 어쨌든 노마드. 여우 주연상을 맡은 배우는 그러면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전 당연히 이제 린다 역할로 나온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 맥도날드도 작품 안에서 이런 노마드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문을 닫고 남편이 죽고 그래서 이제 트럭을 몰고 이제 길 위로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노마드랜드 책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이기는 그렇죠. 한데 좀 짧게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커지고 진짜 주인공은 실제 그 인물이 좀 잠깐 나오고 이렇게 변형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가 뭐 영화랑 책을 비교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영화만 보고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전혀 사실은 다른 작품이다. 그리고 YG 입장에서는 책과 영화는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영화보다는 책을 더 권하고 싶다. 책이 훨씬 더 울림을 주는 게 많았다. 생각거리도 훨씬 더 많이 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영화는 보고 나면 그 책 보고 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들이랑 완전 다른 부분에서의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길 위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가족과 길 위에서의 삶이 계속 대비가 되거든요. 영화는. 근데 가족은 이별을 상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산다고 생각하죠. 언젠가 이별을 하게 될지라도. 근데 길 위에서의 허그는 가족들과 이루는 허그와 차원이 달라요. 그냥 그 영화 속에서 봤을 때. 그 애정의 정도가. 근데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헤어짐을 전제한 만남이 주는 우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굉장히 실존적이에요. 그러니까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하는 되게 실존적인 차원, 인간에게 이별, 만남, 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좀 그런 차원이고, 이 책을 보면 좀 완전히 다른 지금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은퇴의 종말이라는 게 어떤 이제 삶인가를 보여주는 측면이어서 좀 미학적으로도 다르고 존재론적으로도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방점을 찍고 영화화했다면 아카데미상 수상을 못했으리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영화는 미국적 정서가 좀 있거든요. 어쩌면 영화를 본 미국인들은 미국에 저렇게 노마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저거 마치 우리 선조들이 맞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우리 어렸을 때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초혼의 집. 거기서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 초혼을 맞아. 떠돌아다니고 부족을 이루면서 부족을 이루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했던 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약간의 그런 국가 만들기의 약간 원형이잖아요. 원형이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그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걸 연상했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 모든 것을 잃고 길로 나선 사람들도 저렇게 또 나름의 상과 낭만과 그리고 만남과 이별, 사랑 등등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구나 라는 데서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건 약간 구조를 거세한 그리고 그런 노마드를 만들어낸 여러 가지 맥락들의 섬세한 부분들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영화가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낭만적으로 낭만적으로. 표현이 된 네. 지점이 있을 수 있죠. 영화는 책보다는 훨씬 낭만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그 전 뭐 예고편밖에 안 봤는데도 그런 느낌은 있겠더라고요. 영화는 되게 쓸쓸하면서도 약간 좀 낭만적인 분위기로 그려지나 보다. 근데 책은 훨씬 더 좀 안타까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책에는 어떤 맥락이 나오냐면은 등장인물들의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은 과거사들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당연히 근데 그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길에서 박평이랑 나랑 만났는데 둘 다 집이 없이 길바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쵸. 거잖아요. 책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좀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들은 약간 소략해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 미국 중산층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폭삭 망가졌구나. 그리고 그 망가진 속에 그 희생자들이 이런 식으로 길거리로 내몰렸구나라는 걸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폭로하고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쓴 작품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아픔의 과거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은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화는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화만 보신 분들이 그 가끔 이런 후기 같은 걸 남기더라고요. 근데 노마드 중에는 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없어? 왜 다 백인밖에 없어? 그 영화에서는 일단 그렇게 영화에서는 그냥 영화에서. 생략해버린 거죠. 영화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죠. 다 백인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미국에서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백인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저자 스스로가 약간 불편하게 여겨진 부분들, 성찰하는 부분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실 힘들면 흑인이나 히스패닉도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요?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그런데 왜 똑같이 혹은 힘든데 더 힘든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길거리로도 나아가지 못할까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거기에 대한 성찰이 책에는 있는데 이 영화에는 그 부분도 그냥 생략. 그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렵죠. 네. 아까 그 드라마 초원의 집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갑자기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초원의 집도 그거 아닙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원주민들 뭔가 아니, 자기가 두 분은 초원의 집 드라마를 봤어요? 봤죠. 좀 보지 어렸을 못했어요. 때 언뜻 봤죠. 그게 이제 70년대 한 중반부터 80년대 그 초반 그 정도까지 했던 드라마인데 되게 어릴 때 초원의 집을 봤다고? 저는 그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안 봤거든요. 그런 드라마가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안 봤고 그러니까 저는 꽤 즐겨 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초원의 집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그거 저 미국판 전원일기 같은 건데 네, 예, 그렇죠. 네, 전원일기. 저는 전원일기도 열심히 봤었어요. 요즘, 전원일기는 저도 가끔 봤어요. 저 요즘 다시 보고 있어요. 요즘 전원일기 다시 보는 분들 되게 많더라. 그렇더라고요. 드라마가 요즘 하는 게 다 볼 게 없다면서 네. 근데 전원일기 요즘 다시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있던데. 요즘 많이 보던데요. 지금 젊은 저기가 분들도? 정말 찐 공동체다. 정말 그 육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거 이렇게 코끼리 어머니. 네. 그거 보고 전원일기 보면 네. 거기 있는 배우들 중에 다 이렇게 막 돌아가신 분도 네, 있고 네. 막 지금 잘 안 풀려가지고 어디 막노동하는 분도 음. 있고 막 그냥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맞아. 재밌는 건 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옛날 모습을 보는데 그 일용엄니는 지금이 더 젊어 보이는. 젊어 보이죠. 김수미 배우가 일용엄니. 네네네. 자, 그런데 그 우리 1편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지금 약간 또 아차 싶었던 게 우리가 노마드랜드를 그 청취자분들이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거라고 설명을 가정하고 너무 안 했죠. 설명을 너무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하면 되지 뭐. 그 설명이야 뭐 그냥 네이버에 쳐보면 다 너무 나오는 아카데미 거니까. 상을 받았다는 것에 기대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네. 노마드랜드라는 책은 도대체 뭘 담은 논픽션인지 네.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노마드랜드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고 그리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